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살펴볼 내용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내용 먼저 보시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함께 들으셨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또 그리고 김진모 비서관의 구속이 어떤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구속된 그 사유 자체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사항입니다. 돈 자체가 그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최종 결국은 이제 종착지는 이명박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수사의 칼끝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상당 부분 이제 그 긴박감, 뭐 이것이 사실은 바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기보다는 무엇인가 이제는 저항 행위 내지 나름대로 일정한 의견 표명을 이제 분명히 할 이 시점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비춰왔던 분위기하고는 사뭇 그 다르게 그 강경하게 배수의 진을 그 친 듯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그 많이 등장을 했었죠. 예. 요약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가 키워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죽음 그리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예. 이 그 두 가지가 이슈인데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가게 되면 나도 일정한 정치 행위를 할 의향이 분명히 그 있으니까 예. 상당 부분 이 사항을 참고해서 수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그 암묵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그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을 그 받아들이는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정말 그 정치 보복의 순전한 희생양으로 볼 것이냐. 즉 바꿔 얘기하면 정말 한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계속 털다 보니까 우리의 또 다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의 피해가 되는 것이냐. 뭐 이와 같은 그 여론과 민심이 일어날 것인지 네. 아니면 아니 이것은 돈을 사실은 법에 반해서 자기의 이익 목적으로 획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 될지 이것은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강하게 좀 발언을 한 게 어제가 처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었고요. 정쟁 프레임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갔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보수 대 진보라고 하는 그 양 진영을 대척점에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그 가신 그룹이었던 사람들이 구속이 되거나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무언가를 자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네. 때문에 그들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라고 이제 칭송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든지 나에게 물어라. 그러면 네. 내가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검찰과 이번 현 정권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쟁에 일단 어느 정도 그 프레임을 걸어서 보수 괴멸을 시도하는 정치 공작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제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질문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보수층의 그 입장에서는 구심점이 상당히 그 필요하고 핵심적인 그 이슈 사항이 그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네. 생각입니다. 상당히 그 질이멸멸한 지금 그 보수 야당의 그 모습으로 원심력이 없는 그 상태에서 네. 만약에 이를테면 정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또 포토라인에 쓰게 되고 뭐 구속이 되는 이런 그 상태에 있었을 때 그 보수의 일정한 그 결집 같은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봄직한 것이죠. 네. 이른바 그 역풍 같은 거, 즉 이것이 정치 보복이든 또는 적폐청산이든 간에 두 명의 대통령이 교도소라고 하는 또는 구치소라고 하는 한 공간에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라고 하는 이 조용한 보수가 그대로 가만히 있겠느냐, 예. 아니면 뭐 이를테면 6월 달에 그 지방선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태의 그 보수의 그 결집 같은 것을 노리는 예. 이런 분명히 그 목적성이 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또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그 수사 상황 자체가 이것은 소위 공정한 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집권 여당이 시켜서 하는 하청 수사 같다. 이런 그 인상 자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여주는 이런 목적으로서의 어떤 상징 선언이 아닌가 뭐 이런 예.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예. 네, 어제 입장문 발표의 그 흐름상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마지막에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을 한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게 그 평창의 올림픽 유치가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이명박 정부 집권 시절에 평창 올림픽이 이제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결되면서 그들이 이제 평창 올림픽에 성공을 해서 이만큼 노력을 많이 해왔고 내 업적이 이러이러한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보아서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식의 이제 무언의 압력을 사실은 좀 내보이는 것 같이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도 그 본인과 관련돼 있는 가장 큰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다스라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프레임은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골목길 성명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금 어제 일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기자들로부터는 전혀 질문을 받지 않았고요. 어제 김여재 전 수석이 그 기자들에게 내일 정도는 입장을 발표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더 이상 이런 사건이나 이 흐름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해집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기자들의 둘러싸여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자신을 향한 뭐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 말씀이신가요? 법적 절차를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거듭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수사 방향은 상당히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또 그리고 칼끝이 정면으로 이제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 진술을 바꾸거나 또 결정적인 증언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또 문무일 검찰총장의 그 표정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상당히 그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읽혀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입가에 웃음도 머금고 있고요. 근데 그 얘기는 나름대로 그 구체적인 구술 증거가 그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같은 그 자신감이 아닌가 이렇게 그 해석이 됩니다. 예.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김희중 부속 실장의 아주 구체적인 그 이야기 같은 거. 예.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예, 있는데.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희중 부속실장은 이제 구속이 안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자체를 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런 성향과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전달한 그 내용도 사실 상당히 구체적이죠. 지금 나온 것이 기획관에게서 1억 원을 받았고 이것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 예. 얘기는 결국 이 대통령이 이 모든 사항을 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에게 보고를 했느냐 이 얘기도 정확한 아주 그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인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11월 달에 미국에 순방을 가기 그 직전에 저 중에 그 일부를 달러를 환전을 해서 김일옥 여사 등에게 행정관 등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예. 아주 또 구체적인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 그 수사가 조금 더 진화 발전할 수 있는, 만약에 소환이 된다라거나 조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외에 김윤옥 여사도 이거 수수자이기 때문에 뭐 예. 전달이 되는 뭐 이와 같은 그 상황으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 진화 발전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부담이 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받았고 어떻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구술 증거와 나름대로의 그 서류 증거가 분명히 예.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네. 그거 플러스 지금 문 총장의 얘기를 보면 이것은 위법상에 관한 검찰 수사이기 때문에 법 절차대로 하겠다. 이제 이 얘기는 네. 어제 그 이 전 대통령의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것에 대한 반대적 프레임을 바로 이제 얘기한 것이죠. 정치 프레임이 보복이 아니고 법대로 하는 법 절차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하겠다. 예. 뭐 이것은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네. 자, 김희중 전 부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MB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리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한때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등을 돌린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장 핵심 단어는 배신감이죠. 그 섭섭한 배신감. 예. 이제 김희중 그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MB가 그 신한국당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이분의 그 비서관을 하면서부터 20년 동안 성골 집사를 불릴 정도로 최측근에서 모든 돈 관리를 해왔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2012년도에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고액을 받은 혐의로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 항소를 하지 않고 빨리 끝낸 이유는 특별 사면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걸 전혀 모른 척했고 그 와중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정말 견디지 못했던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부인이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자살하던 그 타임에 이 MB 측에서는 물론 회의를 해서 갈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는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가는 게 우리 연관성을 끊어버리는 좋은 거다라고 해서 안 갔다는 장례식장에 거죠. 안 갔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장례식장에 예.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조화마저 보내지 예, 않았다. 예. 그렇다면 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충성하고 그동안 많은 비밀을 지켜줬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나가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자를 측근에게 보낸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네. 왜 그러느냐면 이번에 김진모 그 비서관하고 예. 그다음에 김백준 기획관에게 쏟아지는 혐의가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혹은 횡령, 업무상 횡령 이런 것들인데요. 예, 예. 이 죄가 사실은 되게 큰 죄예요. 예를 들면은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이상만 국고손실이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죄고요. 또 예. 특가법상 뇌물 같은 경우도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이고 5천에서 1억 이상이면 7년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김희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원을 김백준 씨로부터 받아가지고 김윤희 여사에게 보내줬다라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 만약에 본인에게 이런 혐의가 들어가게 되면 무기징역도 혹은 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내가 지켜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네. 이 기회에 복수를 하겠다라는 신념으로 아마 지난번에 검찰에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류익 전 대통령 당시 실장 같은 경우에도 예. MB가 긴급 대책 회의를 했지만 거기에 참가하지 않을 정도로 MB하고 인연이 멀어졌거든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분도 역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관련자들이 이런 식의 배신 행보를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국정원 특활비 수수가 이제 뇌물 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이제 국고손실 혐의가 덧붙여지면은 그렇죠.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게 아마 그 수사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김희중 실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게 바로 이제 이런 게 배경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그러니까 1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사이의 돈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없앴다 그러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예. 5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이 가능한 그런 범죄인데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낀 사람들이 돈을 너희들이 지금 착복했니라고 얘기해서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 본인들이 돈을 또 토해내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런 죄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토해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거를 물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심리가 많이 깔려 있었다. 그런 예.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물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어쨌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구체적인 증거를 다 확보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 혐의 사항이 특활비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수사에 관한 지시라든가 네. 또는 그 다스에 관한 그 관여 여부를 알고 있느냐
것 등을 통합해서 한다고 한다면 네. 상당 부분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이렇게 소환하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고 예. 네.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평창 올림픽이 곧 한 달 안에 진행이 되는데 국가의 행사인데 국가의 그 전 대통령을 나름대로 구속을 앞둔 이런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 이 전체의 그 모양새 자체가 무엇인가 그 적절치 않을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 증거의 그 정확성 여부 그리고 그 국제적인 지금 시선의 그 집중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시기를 상당 부분 그 조율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이 상황이 막 급전하게 진전이 된다고 한다면 뭐 서면 조사라든가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네. 3개 이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시간도 걸릴 테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기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더 신중한 입장에서 확실한 입장에서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어느 정도 임박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한 뭐 서너 가지의 혐의를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특활비 수수 문제, 또 그리고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또 그리고 민간인 사찰 등을 포함해서 이 사찰 문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검찰에서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다스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핵심 키맨이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하고 권승호 전 전무가 사실은 자수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그리고 직접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당시에 예전에 2007년과 2008년에 있었던 검찰 진술에서는 본인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예. 아울러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고 예. 특히 다스의 협력사까지 지금 현재 압수수색이 전부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네. 국정원 특활수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분의 2 정도의 그 수사는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8분 응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댓글 수사나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신과 관련되어서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함구를 하면서도 또 본인에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루는 형태로 지금 현재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예. 네. 그래서 검찰은 사실은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김백준 전 기획관하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가 구속이 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많이 안도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MB 측에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동을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러면 특활비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하고 김진모 전 비서관의 앞으로의 증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20일 안에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김백준 전 그 기획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79세이기 때문에 매우 고령이고 이런 일을 예.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다가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남부지검 검사단 출신인데 사실은 엄청 잘 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견딜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특히 김백준 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입이 무겁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김진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사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20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쓰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기소한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입장문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